네, 여러분 벌써 몇 주가 된 것 같아요. SKT 유심 해킹으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아주 대량으로 유출이 됐었던 그런 사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 SKT인데 그 문자가 왔어요.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는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나 좀 너무 많이 그리고 자주 있었던 뉴스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좀 무뎌지고 뭐 별일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몇 주 전에 이렇게 엄청난 개인정보 유출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기가 시기인지라 또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선거를 앞두고 또 우리나라 최대 통신사인 SKT에서 그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고 이걸 해킹이라고 봐야 되나? 뭐 해킹이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부자가 있었나? 라는 그런 생각도 지금 조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나온 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이용자 9천여 명이 총 4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총 9,175명이에요. 그래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라 라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을 했다고 하고요. 이게 뭐 단순히 50만 원 받고 뭐 얼마 받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유심 단순히 이 해킹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유심 복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 하 변호사님이라고 이번 그 사건을 맡았나 봐요. 이 변호사님이. 그래서 이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어제는 아디다스에서도 또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아디다스가. 이게 아디다스에서 이제 올린 글인데요. 뭐 최근 고객님의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해서 이걸 알려드리고자 한다. 그러니까 뭐 털렸다는 거죠. 네, 유출이 됐다는 겁니다. 일부 데이터가 권한 없는 제3자에게 유출이 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뭐 이런 것들이 다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아디다스 측에서 확인이 된 고객 정보가 2024년 거 그리고 또 그 이전에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한 사람들의 연락처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아디다스에다가 그 고객센터나 이런 데 문의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고요.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등 결제 관련 금융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또 디올 같은 경우 아시죠? 그 명품 브랜드 디올도 지난해 1월에 뭐 이름, 번호, 이메일 주소, 구매 데이터 뭐 이런 게 다 유출이 됐대요. 이것을 5월 7일에서야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개인 정보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지키시고요. 근데 이걸 뭐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실효적으로 지킬 수 있는지 그것도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개인정보 털린 거는 털린 건데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그 중국 해커들이 한국을 또 노린다라고 해서 이 SK 사태를 이미 예견했었던 대만의 보안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을 또 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경고를 날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팀 T5라고 해서 사이버 보안 기업이고요. 그 대만 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 보안 쪽에서는 엄청난 그런 기업입니다. 여기가 헤럴드 경제랑 그 서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 해킹 그룹은 계속해서 한국을 표적으로 삼아왔다. 한국은 앞으로도 공격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기업은요, 자사 조사에 따르면 중국형 APT, 이게 지능형 지속 위협이에요. 뭐 사이버전이나 뭐 그런 거. 그래서 APT 그룹은 한국을 지속해서 표적을 삼고 있다. 중국의 신산업 역량, 미국과의 동맹, 지역 안보 등을 고려를 했을 때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중국은 한국,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을 겨냥해서 공격하고 로그와 트래픽을 조작하고 은폐하며 공격을 숨길 것이다. 중요 인프라를 반복 공격해서 직접적인 대립을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국익을 증진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냥 들으면 아시겠죠. 지금 중국이 우리가 그냥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런 것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어찌 보면 중국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SKT 과연 누구한테 정보가 날아갔을까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이지만 뭐 내부자도 있었다 이런 말도 있고,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돈을 받고 팔았다? 뭐 그렇게 보기에는 여러분 이 규모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규모 아닙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고, 이 대만의 사이버 보안 기업 TMT5가 이것을 예측을 하고 또 미래에도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난달 14일 블로그를 통해서 이 TMT5라는 보안 기업이 중국과 연계된 해킹 그룹이 통신장비 이반티 VPN이라고 있어요. 이 취약점으로 전 세계 여러 기관에 이미 침투를 했고, 해킹 피해국에는 이미 한국이 포함이 됐고, 그리고 지난달 아이러니하게도 19일 날 SKT에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TMT5는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지 않더라도 해커들이 이번 사고를 향후 공격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커들의 공격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 속에서 이루어진다. 핵심 인프라는 민감한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향후 공격을 위한 진입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 이어서 통신 데이터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한다. 광범위한 목표를 시작하기 위한 발사대로서 매력적이다. 여러분, 이렇게 TMT5가 또 말을 했습니다. 어떤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개별적으로 한 건 한 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향후에 더 큰 어떤 일이 있을 때 본인들이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러한 데이터를 발사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발사대. 더 광범위한 목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뒤에 여러분 더 큰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개인정보 왜 빼냈겠어요? 그냥 개인정보 자체로서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다른데 이용할 수 있어야 진짜 해커들이 그것을 해내고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정보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가 또 따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그래서 이 SKT 해킹 사고가 중국의 해킹 기술로서 이루어진 건지 그 여부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TMT5는 SKT 유심 해킹 사고와 중국 APT 그룹 간의 직접적인 연관 증거는 알 수는 없지만 한국 통신 주요 인프라 운영자들은 주요 APT 그룹의 빈번한 표적이 되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이렇게 침투를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막상 그 데이터는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누가 했는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 증거는 알 수는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또 한국 통신이나 주요 인프라나 이런 곳에 빈번한 표적은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사건이고요. 이번 해킹 조사 과정이 굉장히 장기전에 돌입할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공격자가 해킹 과정에서 이 로그를 이미 삭제를 했기 때문인데 이 경우에는 복구가 불가하대요. 그리고 이 로그를 삭제할 시에는 이 수사관이 공격 시간대를 재구성해야 되고 진입 지점을 식별하고 피해 평가에 사용되는 어떤 포렌식 흔적이다 뭐 이런 게 다 지워진대요. 그래서 변경이 불가능한 백업이,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좀 따로 저장해 놨던 그런 게 존재를 하지 않았다면 이미 삭제를 했을 때는 복구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중국 APT 그룹이 이 로그를 삭제해서 탐지를 회피하고 사고 대응을 지연시킨다. 해커 그룹은 이를 통해 장기간 네트워크에 숨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다 삭제를 해 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사나 이런 게 더 오래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일주일 동안 이 SK 침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4월 말쯤에 좀 발표를 했는데 이 BPF 도어가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제 말을 하냐면 이게 좀 굉장히 IT적으로 어려운 그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백도어라고 여러분 아세요? 백도어. 그게 뭐냐면 이 중국 기업들이 이거를 좀 심어놔서 정보를 뒤에서 이제 빼낼 수 있게 하는 어떤 악성 코드 같은 겁니다. 그래서 BPF 도어 계열 악성 코드가 4종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희조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가 이거를 조사를 하고 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해커가 BPF 도어를 설치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경로로 들어와서 설치를 했는지, 이후에 무슨 정보를 빼냈는지, 그리고 다음에 행할 더 큰 공격을 위한 단계로 쓴 것인지 조사단이 여부를 알아야 한다. 라고 하고 SKT뿐만 아니라 뭐 KT나 LG 같은 경우도 비슷한 공격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BPF가 해커가 드나들려고 숨기는 뒷문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게 IT 전문가들이 막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준 거는 이제 좀 드나드는 뒷문 같은 거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이 뒷문으로 드나들면서 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BPF는 시스템 내부 상황을 자세히 보려고 만들어진다. 시스템 주인이 아니라 공격자가 제어하면 악용이 된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홈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해서 편리하게 집을 관리할 수도 있지만 도둑이 접속하면 범죄에 쓰이는 이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 쉽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탐지하기 어려운 뒷문이고요. 해커가 일단 이 보안의 취약점을 악용해서 정보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침투하고 나서 설치하는 악성 코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오려고 또 숨겨놓는 뒷문이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이분들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내부자가 있을 거다라고 어느 정도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뜻이냐면 뒷문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 뒷문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침투하고 나서 설치하는 악성 코드 중에 일종이래요. 이 BPF 도어가. 그런데 여러분, 또 아이러니한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황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BPF 도어를 쓰는 곳이 어디냐? 바로 중국 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게 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이게 뭐 표적 수사를 뭐 한다고는 좀 아니지만 의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염흥열 협의회장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계로 추정이 되는 해커 조직이 정부, 통신사, 금융사 등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려고 BPF 도어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2021년에 영국에서 처음 위협 보고서가 발표를 하면서 처음 이때 등장을 했는데요. 이 중국 해커 조직인 레드맨션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레드맨션이에요. 빨갛죠? 네. 이 레드맨션이 중동, 아시아통신, 물류, 교육업체들을 이 BPF 도어로 공격을 했었던 것이 이 2021년 영국의 그 컨설팅 업체에서 그 위협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 보안 기업도 이걸 언급했어요. 트렌드 마이크로라고 하는 보안 기업인데요. 최근에 한국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 홍콩, 미얀마, 말레이시아, 이집트의 통신 금융 소매 기업이 BPF 도어 공격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미국의 보안 기업인 트렌드 마이크로에서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SK텔레콤이 일단 당했어요. 이거를 당했는데 도대체 누구냐? 누가 이것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게 오피셜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선거철을 앞두고 그리고 이 엄중한 시기를 앞두고 우리나라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T의 개인정보가 엄청난 수가 유출이 되었고 그거 여러분 여기까지 다 팩트죠? 그리고 그 해킹에 쓰였던 악성 코드가 BPF라고 하는 그 계열의 4종이 발견이 된 것이 이제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또 팩트는 뭐냐? 그 악성 코드를 사용한 곳이 중국의 해커 조직인 레드맨션이나 그런 곳에서
써왔던 게 발표가 됐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의심을 안 하는 게 바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박기훈 교수가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좀 반복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BPF 도어 기법을 포함해서 모든 공격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보안 통제가 깨진 것이다. 그리고 BPF 공격 또한 공격자가 일단 관리자 권한을 얻어서 벌어진 일이다. 시스템 권한을 관리하고 내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관리자 권한을 얻어야만 이 BPF 공격이나 이런 게 가능해지는데 그 관리자 권한을 과연 누가 열어줬느냐? 누가 열어줬느냐? 이거 철저하게 조사해서 여러분 빨리 밝혀야 되는데요. 너무 좀 일단 로그가 다 삭제되고 복구도 안 된다고 하고 뭐 백업해놓은 데이터도 없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거 여러분 의심을 해야 되고 지금 뭐 화이트 해커라는 그런 용어도 있고 우리나라에 뭐 그렇게 활동하고 또 미국 측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팩트는 이미 털렸다는 거예요. 이미 SK에서 이미 털렸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진짜로?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국 어플이나 이런 건 그냥 쓰지 마세요. 그리고 왜냐면 이게 막 백도어 이런 게 들어있을 수가 있고 뭐 이어폰 그리고 뭐 휴대폰 뭐 많죠, 여러분. 뭐 많죠. 그리고 어플 같은 것도 그냥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제 또 나온 기사인데요. 테무 아시죠? 테무. 뭐 굉장히 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문 뭐 테무깡이라고 해서 막 쓰고 그랬는데 굉장히 좀 찝찝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한국 이용자의 몰래 얼굴 영상이나 뭐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거를 여러분 어디에 넘겼냐면 또 중국에 넘겼어요. 이게 과징금 13억 때렸는데 뭐 13억으로 뭐 되겠습니까? 13억으로 뭐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여기가 국내 이용자 몰래 중국과 싱가포르 등의 개인정보를 넘겼어요. 이게 테무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아시죠? 알리익스프레스 그쪽 같은 경우도 지난해 7월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근거로 해서 과징금 19억이 부과가 됐었는데요. 여러분 지난해 7월에 알리는 걸렸고 지금 또 테무는 걸리고 그러니까 과연 다 여러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테무가 늦게 나온 게 저번에는 안 걸리고 이번에 걸려서 그게 아니에요. 지난해 7월에 알리가 부과가 됐다고 하죠. 근데 테무는 그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제출을 안 했어요. 제출 자체를. 그래서 처분이 늦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2023년 말 기준으로 한국 이용자가 하루 평균 어느 정도 쓰는지 아세요? 290만 명이 있었대. 290만 명. 너무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회원 탈퇴도 엄청 어렵게 해놨어. 7단계로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이용자의 권리 행사도 어렵게 만들어놨고요. 계속해서 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옳았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진짜 이런데도 계엄을 안 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게 몇 푼 과징금으로 끝낼 일입니까? 아예 시장에서 퇴출하고 개인정보나 이런 거 어디에 쓰였는지, 어디에 넘겼는지, 왜 중국에 넘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쪽 관련한 거나 뭐 너무 많습니다. 어플, 자동차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 그리고 뭐 무선 이어폰 여러분 이런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헤드폰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거 많죠. 그리고 그 홈 카메라 있어요. 뭐 애기 있는 집이나 그리고 또 강아지 보려고 하는 그 집의 그 홈 카메라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도 유출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지금 우리의 개인정보들이 다 털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의해서. 뭐 거기뿐만 아니겠지만 대부분 거기에 의해서. 그리고 이번 SKT 사건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 표를 행사하실 때도 만약 이게 진짜 연관이 있다 하면 정말 심각한 일이고요. 과연 이거를 제대로 조사를 해서 이제 우리 일반 시민에까지 공개가 될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개인정보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뭐 개인정보 유출 사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거는 국가 안보에 대한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정보를 좀 알려야 돼요. 조금이나마. 제가 뭐, 제 계몽이나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드리지만, 결국엔 이런 거를 보고 또, 뭐 일반 시민 같은 경우는 또, 정신을 차리려면 뭐, 진작 차렸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이 우파 유튜브들이, 탄압이 꽤 심각합니다. 여러분 어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알고리즘 건드는 걸 넘어서 뭐 이제 뭐 동영상 자체를 건드려 버리고 채널 자체를 건드려 버리고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소식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멤버십이랑 달아놓습니다. 여러분 가입 부탁드리고 이 생태계를 진짜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